XSFM입니다. I, D, W, K.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딱히 원하는 것도 아닌데 몸을 써야 하는 일들. 우리 중 다수는 알바로부터 처음 경험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런 일들을 만나보죠. 미스윤의 알바 기록실 2018년 12월에도 계속됩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2018년 12월이 왔습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12월의 첫 번째 시간 주말 순서입니다. 295회예요.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 네, 안녕하십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에서 같은 값을 맡고 있는 윤세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낮은, 괄호 열고 더 낮은 값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방송에서는 안 그래요? 네. 맡아왔던 윤세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출연료가 적지 않다. 디버깅은 늘 그렇듯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네. 리박. 옆에는 그 윤이나 비정균이 웃고 있는데 좀 이따 소개할게요. 네. 웃음을 참을 순 없죠. 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개인 과외 교습을 할 수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오. 다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즉 학원법에 따라서 개인 과외 교습자로 신고를 하면 되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요즘 법입니다. 그게 왜 무슨 근거에 의한 법이죠? 예전에는 다 금지했다가 이게 이제 7, 80년대 때 잘 사는 집에 네. 예,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대학생을 데려다가 시킨 거예요. 그때는 저거였잖아요. 가정교사. 그러면서 그 얘기가 이제 윗선으로 퍼지니까 이 법을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직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과외교습자로 신고를 하는 법이 생긴 거고요. 이것을 알려주신 모 법무법인의 박기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 물어봤는데 알려주셨는데 아주 귀한 디버깅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를 듣고 알바 기록실 세 번째 시간 시작하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르핀,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한국에서 처음 만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인생은 한방, 돌아온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 건강학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XSFM입니다. 인생은 한방. 한의학, 기초영양학, 식품위생학, 푸드스타일링까지 최고의 교수진들이 만든 약선조리 전문가 과정. 다양한 자격증부터 창업과정까지 오랜 경험으로 이뤄낸 완성된 커리큘럼. 한 차원 높은 음식 문화를 위한 당신의 선택.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18년 12월 1일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days. 한방건강학과 식품영양학. 당신이 건강한 식탁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 2018년 12월 1일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당신의 시작을 기다립니다. 네, 인생은 한방. 네. 네,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입학 시즌이거든요. 네. 12월 1일, 오늘이죠? 네.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원서 접수를 합니다. 네. 한의학, 기초영양학, 식품위생학을 기반으로 한 약선 조리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고요. 자격증이라든지 관련 창업의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입학 상담은 1588-2854, 그리고 해외 상담도 마련되어 있고요. 해외 상담 시에는 070-7730-001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총각 때 제가 요리를 되게 잘하는 줄 착각했어요. 나만 먹으니까요. 네. 네. 그래도 친구들 가끔 와서 먹이면 좋아했어요. 그 친구도 이제 내가 때렸나 네. 어릴 때 걔네들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일단 네. 남자들은 라면에 스팸 넣으면 맛있는 밥이니까요. 왜 또 너 남혐하냐? 잘했다니까? 잘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먹다 남은 족발 넣고 이제 장가 든 다음부터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게 한계가 뚜렷하다. 네. 내가 노력할수록 가족과 친지들의 그림자가 짙어진다. 네. 표정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 나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국 식품 영양가 언저리까지 갑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나서 이유식까지 이제 넘어가면은 그렇게 되죠. 제 친구 중에 둘이 맞벌이를 하게 될 줄 알고 결혼을 했다가 신랑이 이제 구조조정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그 살림을 꾸준히 하게 된 네. 가사노동을 꾸준히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요리를 너무 잘해서 자기 소질을 발견하게 돼서 네. 예 나중에 그 호텔 경영학과인가? 이런데 공부해서 새로 들어가가지고 요식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요식업 회사 같은데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경력 단절을 효과적으로 끊어낸 사례죠. 그렇죠. 이런 류의 신입생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한방건강학과는 호텔 경영학과는 다르게 약선 조리 과정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좀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건강한 밥상이죠. 네네네. 여기 전화하시기 좀 부끄럽잖아요. 네, 그 구글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소개하는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네. 강의하시는 영상도 볼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교수님이 좀 너무 마르셨어요. 아니요, 작년에 통화했던 우리 명 교수님은 괜찮아요. 아, 네. 네, 그 근처에 맛있는 중국인이 하시는 음식점. 네. 네. 네, 네. 많이 드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분. 네, 그렇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네. 네, 확인해 보시고요. 네. 광고를 앞으로 이면상 PD님이 써놓은 걸 읽지 말아야겠어요. 그쵸. 네. 주제만 달라 그래. 그냥 제가 읽어야겠어요. 얘 거 읽는 거 힘들어. 소화 잘 안 된 것 같아. 머릿속에서 엉켜서 노잼이에요. 네. 하지만 한방 건강학과는 네, 입학 모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네. 네. 알바 노동 16년의 인생 기록. 미스 윤의 알바 기록실. 네, 단 2주 만에. 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또 작년 겨울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죠. 방송 오래 해라. 그죠. 짜증나. 뭐 시작했는데 그래. 잘했으니까요. 싫어. 오래 안 할 거야. 재밌으니까요. 네. 작년에 막 남 치킨 먹은 얘기 보고 막 그랬는데요. 네. 알바의 왕이시자. 하남시의 수호자이시며. 투머치 토킹의 대공이신. 윤이나 비정규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네. 방송이 나간 뒤에는 지금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그 알실의 이 많은 출연자들이 두 번째 나올 때 저를 보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연락 안 듣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알바일지 책을 냈을 때 그게 2년 전인데 그때 되게 일간지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라디오도, 누가 일간지 읽나? 진짜로. 라디오도 지상파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상파 그거 아시죠? 네. 잠깐만. 그렇죠.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거 방송 얼마 많이 되는데요. 그 주에 막 6번 막 이런 식으로 방송되는데 그때도 연락 안 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 그때도 연락 안 오고 그때도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듣고 막 신나서 연락 온 사람들 되게 많고 네. 특별히 이제 하남시 친구들이 많이 기뻐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말고 우리도 있다. 그럼요. 네. 이 하남시장직이 범죄 때문에 재보선이 잦은 자리죠. 네. 그렇죠. 다음 하남시장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네. 미스윤의 알바 기록실 3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몸 쓰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알바, 선글라스 판매원, 급여, 12호주 달러 혹은 그 이상, 강도, 체력 4, 정신력 3, 추천 대상, 골드코스트에 있는 사람. 저는 이제 21살 때쯤에 네네. 민가에 있는 아울렛이 있어요. 대도시에 보면. 그 조그만 백화점인 척하고 있는 작은 아울렛들이 있습니다. 이천일 아울렛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땡땡1 아울렛 같은 그런 데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아울렛은 큰 데는 되게 커요. 맞아요. 백화점 수준으로 있어요. 네. 그런 데에서 그 1층에서 그 좌판을 열고 이제 이벤트 행사 판매원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저의 판매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소질이 네. 별로 없었구나.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그 남학생한테는 흔히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남학생 TO가 상당히 적어요. 맞아요.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그 사장님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제 되게 여러 번 해본 솜씨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 어린 사람들이 다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어디 가서 얼굴 내밀고 하는 일 되게 좀 못하고 그러죠. 네. 예, 할 때는 하는데. 예, 해봐야지 하면 마음이 안 먹어져.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안 만나고 몸 쓰는 쪽으로 변경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얼음 옮기는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안 만나도 되는 일. 저기 창고에서 네. 박스나 옮기고. 네. 저는 그래서 뭐 한 몇 주 해보고 말았는데 윤이나 비정규인의 경우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대륙을 건너가서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죠? 네, 워킹홀 일명 아니죠. 그냥 워킹홀리데이. 그렇죠. 네. 저는 약간 전설 쪽의 기린 같은 거여가지고.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다들 떠나 계실 텐데요. 호주로 많이 가죠. 네, 제일 많이 갈 거예요, 호주가. 네. 왜냐면 호주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는 나이가 가장 기본 조건이잖아요. 만 31세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2살에서 3살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신청을 미리 해놓기만 하면. 그런데 워킹홀리데이의 조건들을 이제 거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성적을 내야 되기도 하고 TO가 있기도 하고. 근데 호주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뭡니까?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초반에 들어요. 건강검진하고 뭐 이런 비용이 들어요. 신청 비용. 네. 그리고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거의? 사실상 없죠. 가서 묵고 이러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요? 그건 따로 이제 알아보는 건가요? 예, 그런 건 다 각자 알아보는 건데 다른 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조건들이 다 이제 영어 성적이 따라오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캐나다, 영국 이런 데는 엄청 많이 떨어질 정도로 추첨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 선착순인 경우도 있어요. 뉴질랜드가 아마 선착순이었던가. 와, 선착순 쌈박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호주는 그냥 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호주를 제일 많이 가죠. 쉽게, 제일 편하게. 그 국가가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게 마련인데 호주가 그렇게 문호를 넓게 개방해놨다는 건 그 노동자들을 쓸 곳이 많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호주만 있는 또 비자 특징 중에 하나가 세컨드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아웃백 지역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엄청 사막과 농업이나 평원, 사막 뭐 이런 쪽으로 농업 발달되고 이 도시를 떠나서 가면 거기서 88일인가 아마 날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이상 기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 1년 더 비자를 주는 거예요. 뭐 딱히 신청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그 이상 일을 했고 이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이만큼 시간 동안 내가 지금 좀 낙후된 지역, 도시가 아닌 지역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를 호주 측에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노동력이 필요한 곳. 그렇죠. 그래서 공장, 뭐 농장 그런 데가 대부분이죠. 이제 뭐 그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일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하면 1년 더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지금 되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영어 시험을 안 봐도 된다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갈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못해도 갈 수 있으니까 한국인들은 가게 되면은 한국인들끼리 일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죠. 네. 난 뭐 이렇게 가기 전에 한다고 해보겠죠. 근데 비정규인의 첫 번째 일은 그 호주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네. 이게 책을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 이것도 사실 원래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희 사장님이 파키스탄 분이었거든요. 네. 선글라스 판매 면접 보러 갔는데. 네, 그분이 선글라스만 판 것도 아니고 선글라스 판매도 이제 그 매장을 갖고 계시고 거기서 방금 말했던 것 같이 그런 아울렛, 그런 쇼핑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있는 선글라스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휴대폰 수리 매장이 있어요. 네. 휴대폰 수리하는 그런 매장에서는 동양인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걸 둘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선글라스 매장을 하러 면접을 갔죠. 근데 영어를 진짜 인사 정도밖에 못하고 잘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네. 또 두 번째로 면접을 보러 또 갔어요. 이번에는 아니, 떨어졌는데 다음날 또 가요? 아니 핸드폰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갔더니 사장님이 또 앉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편의점 면접 가서 떨어진 다음에 그치. 옆에는 호프집 가는데 사장이 똑같은 거죠.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거긴 또 왜 가셨어요? 핸드폰 고칠 줄 아세요? 가면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게 사실 기술을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이제 있어서 가는 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핸드폰 뭐 그런 거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덮어주는 거거든요. 액정 유리 해주고 뭐 이런 거여가지고 갔더니
그 사장님인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신기하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 뭐지? 이러면서 이제 면접 봤는데 또 영어를 또 못했지. 네. 그러니까 또 떨어졌어요. 그 사실 나도 하고 싶은 말이죠. 넌 뭐지? 여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도 있지? 그래서 그러고 이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 네. 선글라스 매장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 직원이 관둬서. 채용 공고가 또 올라온 또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면 이번에 가면 사실 또 본다는 걸 이번엔 알잖아요. 두 번째 몰랐지만.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책을 쓰기 전이고 이제 알바 얘기가지고 연재만 할 때였어요. 근데 어차피 에피소드는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 번 떨어져 보자. 그러니까 뭐 책을 쓰겠다는 이유로. 책도 아니었고 근데 그때는 진짜 뭐라도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사장님이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애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이러진 않았다. 아무리 반했어요 또? 그래서 진짜로 저를 딱 보고 이름을 외운 거예요. 제 이름이 또 쉬우니까. 네. 이나 패스라고 합격했다고 출근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선글라스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됐죠. 아니 근데 영어가 안 돼서 떨어졌는데 선글라스 세일즈로 바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줄 수 있는 직업은 선글라스 세일즈하고 휴대폰 그거밖에 없었는데 선글라스 세일즈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레이닝 기간이 있어요. 트레이닝이 있습니까? 며칠이나 얼마나? 보통 일주일이고 좀 판매직에 잘 맞지 않고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2주 정도도 하는데 저는 판매는 잘 한 거예요. 영어랑 상관없이. 네. 그래서 되게 빠르게 트레이닝을 받고 왜냐면 영어는 또 기본적으로 특히 판매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딱 필요한 말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어휘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최대한 잘하는 척하고 하면 돼요. 막 이런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인사를 밝고 상냥하게 한다. 그다음에 선글라스 가격이 얼마인지 이제 말을 한다 이런 건데 뭐 이를테면 인사가 항상 Hi,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그러면 전 그때는 심지어 몰랐어요. How are you면 전 대답을 해야 되는 줄 안 거예요. 누가 저한테 Hi, how are you 하면 그럼 I'm fine and you라고 해야 그렇지 되니까요. 그런 걸 해야 네. 되는 줄 안 거예요. 근데 사실 안 하는 게 낫잖아. 사실 그냥 I'm good, thank you 그냥 그 정도가 Hi 뭐 너는 어때? 보통 Hi, how are you 하면 상대도 Hi, how are you 이런 게 그냥 일종의 안녕하세요인데 난 Hi, how are you를 하면 I'm fine 혹은 I'm good 네. 이걸 해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개가 아프다는 연락이 그쵸, 왔습니다. 그런 말을 다 전달해야 되는 줄 안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걸 그때 거기서 배웠죠. 네. 그래서 이제 인사해서 뭐 Hi, how are you 하면 이제 뭐 선글라스 사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한 개는 30불인데 2개 사면 50불 해줄 거야. 네. 둘러봐 정도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흘간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건가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팅하는 거, 네. 뭐 매장 펴는 거, 관리하는 접는 거, 접는 거, 뭐 그다음에 뭐 어떤 거를 팔면 뭐 좀 많이 남는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배우는 거죠. 노하우 돈 있으신 관리하는 분들은 저 비싼 물건 파는 법하고 그다음에 뭐 거울 두는 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다니면서 브리즈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게 매장이 브리즈번 전역에 있어요. 9개의 매장. 그 매장을 다 다니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돌면서 배우는 거죠. 한 군데에서만 배우는 건 아니고. 골드코스트만 계속 계셨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브리즈번을 시작했고 이게 골드코스트에도 매장이 있어요. 선글라스 매장이. 그러니까 골드코스트까지는 간 적은 없는데 브리즈번은 이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만에 혼자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원래 교육 기간에는 그렇게 돌면서 배워요. 그렇군요. 네. 네, 대부분 원래 판매하는 거는 한 군데에만 있지 않고 왜냐면 내가 어디로 배정이 될지 모르니까 네, 로스터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디로 배정이 될지 모르니까 다른 매장들도 다 배워본 다음에 이제 어떤 매장이 딱 됐는데 그게 뭐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판 거예요. 잘 판 거죠. 배정이 되자마자 어떤 매장에서 너무 잘 팔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호주가 사실 선글라스 언제 사겠어요? 여름에 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된 게 제가 일을 한 게 8월인데 거긴 겨울이잖아요. 네. 너무 많이 판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 판 거예요. 오. 그러니까 사장님 깜짝 놀란 거야. 영어도 못하던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매장에서 100만 원을 팔았어. 그래서 그냥 그 매장에 저를 꽂은 거예요. 오. 꽂는다는 건 정식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정식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 매장의 담당을 시킨 거죠. 이제 딴 데로 안 가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매장이 사실 꽤 큰 매장이었어요. 네. 사장님이 갖고 계신 한 9개 중에서 한 2, 3위권 안에는 드는 가장 시티는 아니지만 되게 큰 매장이었어가지고 거기서 좀 안정적으로 판매왕의 실적을 쌓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막 그런 말도 해야 되잖아요. 막 얼굴이 창아서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많이 해야죠. 얼굴이 뭐 작고 그다음에 뭐 어떤 말들을 해야 됩니까? 아시안들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들이 이제 많이 오면은 내가 아시안이라 안다. 우린 네. 여기가 얼굴이 좀 플랫하니까 납작하다는 얘기죠. 플랫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선글라스는 안 어울려요. 근데 이제 서양인들은 코가 높아서 사실 동그란 걸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꼭 그렇게 써요. 동양인들이 와서 뭐 다 그 한국인들 포함해서 뭐 동양인들 왔으면은 이건 아니고 내가 너의 얼굴형에 딱 맞는 걸 추천해주겠다. 그래서 딱 추천해주면
마술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되게 사소한 건데, 훌륭하다. 얘는 정말 전문가다. 이건 프로페셔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진상들이 오는 경우에도, 뭐 웃으면서 대처하고 하면서 이제 스킬을 키워갔죠. 판매하는 호주에서 스킬을. 만나는 진상들은 어때요? 사실은 진상은 그냥 세상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변태도 세상 어디에나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꼭 교환을 하러 그렇게 와요. 그렇겠죠. 네. 교환을 하는데 교환은 원래 원칙이 다 있잖아요. 뭐 일주일 안에 교환이고 영수증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환에 대한 설명을 판매원이 이렇게 길게 하는 걸 들으면서 나한테 전혀 해당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 이러고 나오는 길에 영수증 찢어버리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처럼.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알거든요. 안 올려도 소심해서 교환 못할 거라는 거. 그렇죠. 그렇잖아. 안 그러게 되는데 교환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고객이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썼는데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취미인 분도 있어요. 아, 그거는 저 영미권에 옛날부터 그 서비스 개념이 처음 정립될 때 그런 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작게는 이런 액세서리들부터 크게는 백색 가전들까지 그 무료 교환 기간까지 써보고 돌려주고 써보고 돌려주고 새 걸로 바꾸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인데 2주, 3주인데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온 다음에 그냥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왜냐면 일주일은 교환 기간이긴 한데 넘었으니까 하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선글라스 그 나사가 뭐 풀렸다든지. 근데 그건 조이면 되거든요. 그죠. 그건 저희가 조여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저기 나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안경 쓰는 사람들. 네, 되게 쬐끄만 드라이버로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정도의 기술만 갖고 있거든요. 그 판매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니까 해주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니면은 더 이상 쓰기 싫거나 돈을 돌려받고 싶거나.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막 화내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동양애가 있으니까 여자애가 있으니까 화를 내는 게 굉장한 사실 위협이잖아요. 네. 그런 걸 아니까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10대들이나 네. 그러니까 호주 10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저를 둘러싸고 이제 난 이걸 반납하겠다. 나는 이거를 반드시 환불받겠다. 막 여자인 경우도 있고 남자인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친구들 본 적 있어요. 이제 호주 북부의 도시들이나 아니면 뭐 퍼스 같이 이제 먼 데서 놀 곳 없는 친구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껴보고 서핑도 하자는 의미에서 발리를 되게 좀 쉽게 봐요. 쉬운 맞아요. 여행지예요. 네. 발리에 가면 그 진상 떠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호주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호주 말투에. 네. 나중에 와서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휴양지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젊은 친구들. 그런 류의 진상들을 만나보셨군요. 근데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뭐 하나 둘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 드시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힘들어서. 일부러 와서 바꾸려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잠깐 입고 사고 전 최근에 들었던 게 졸업 그 앨범 찍는 시즌에 옷을 좀 비싸고 좋은 걸 입고 싶으면 한 번 입고 환불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졸업 그런 사람들 촬영을 많아요. 할 때 입고 네. 옷을 환불한대요. 진짜로. 진짜? 네. 그 우리나라도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한국은 아직 그런 가게들이 많지 않은데 그 파티복을 혹은 뭐 그때 쓰는 이제 수트 같은 걸 빌려주는 업체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환불은 빵원이잖아요. 영원이잖아요. 나 왜 춘지남? 그렇군요. 저도 이 얘기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런 건 선글라스 이런 식의 조금 작은 가격도 아니잖아요. 근데 큰 가격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글라스도 자주 그랬다. 예,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오히려 막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뭐 아시안들이 많이 그러냐는 식의 이제 또 인종차별적 질문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백인들 굉장히 많은 진상들이고요. 예, 호주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근데 또 착한 분들이나 되게 당연히 기쁘게 잘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진상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호주 10대들을 조금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무법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상들도 사실 저는 10대 비율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도둑을 맞은 적도 있어요. 저한테 제가 이거 매장 정리를 하는 사이에 한 바퀴를 막 돌면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5분도 안 남았는데 매장을 닫을 시간이 한 명이 기분 나쁜 놈이네. 네, 그래서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추천을 해줬어요. 이게 뭐 잘 어울리고 저기가 잘 어울리고 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반대편에서 선글라스 10개를 훔쳐간 거예요. 친구가. 네, 보통 팀이군요. 네. 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시큐리티 부르고 그때 영어도 잘 못할 텐데 얼마나 막 정말 눈물로. 근데 하지만 저희 사장님, 저희 파키스탄 사장님께서 저를 정말 넌 다치지 않았냐. 정말 다정한 말 해주셨고. 내가 매장에 9개인데 이런 일이 얼마나 익숙하겠니. 그 양반 사업가네. 그럼요. 네. 그분 또 굉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오직 나의 이름만 알리지 마라. 그 시큐리티나 이쪽에
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용하시는 그 사업명이. 그래서 이름만 알리지 말고 너는 괜찮냐. 그분도 불법으로 뭘 하고 있었던 거겠죠. 오. 세금 피하려고 그랬나 보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노하르네요. 예, 이름만 말하지 말고 너는 괜찮냐. 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강하게 키워뒀죠. 선글라스 팔면서. 뉴질랜드 돈을 받는다고요? 아니 근데 그거 아시죠? 해외 나가서 여행하시면은 돈 되게 많이 헷갈리잖아요. 동전을 우리 것처럼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500원짜리 뭐 이런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 제가 안 헷갈린 건 베트남밖에 없었어요. 베트남은 좀 뭐 쉬워요? 다 호치민 얼굴이니까요. 그리고 길에도 500m 하나씩 호치민 얼굴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처음 가서 네. 물 조그만 거 한 병 사고 1,000엔짜리를 냈는데 그럼 10,000원이구나. 그렇죠. 근데 동전만 거슬러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동전만 주냐? 나는 10,000원짜리를 하고 물 1,000원짜리를 샀으면은 지폐 몇 개와 동전 몇 개를 줘야 되지 않느냐. 서로 막 거기 아르바이트생도 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어떤 인간이니? 그러고 나도 왜 나에게 돈을 더 주지 않느냐 그랬는데 5,000원짜리가 동전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맞아요. 5,000원짜리 동전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저는 일본 여행은 또 안 가봐서 이번에 처음 가보고 알았는데 호주도 비슷해요. 호주도 5,000원짜리인가? 그러니까 큰 돈이 동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늘 초반에는 많이 헷갈리죠. 동전 세는 게.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모양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치민으로 통일돼 있으면 괜찮은데 네. 숫자만 갖고 약간 모양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만 해도 100원짜리 모양이 약간씩 다른 것들 있잖아요. 네, 언제 발행 연도에 따라서. 발행 연도에 따라 다르니까 완전히 그것이 호주 돈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뉴질랜드 돈 주고 가고 파운드를 주고 가고 이래요. 영국 돈을 주고 가요? 근데 영국 돈 중에 작은 걸 주는 거죠. 네. 아니 그럼 거기서 막 환율 검색해 볼 수도 없고 내가. 그리고 그게 그냥 그 순간은 뉴질랜드 돈이라는 판단이 안 서죠. 그냥 여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 돈이 더 환율이 낮으니까 사실은 사기를 친 거죠. 네. 고객이 저한테 사기를 친 거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물론 파키스탄 사장님께서 또 관대하시니까. 네, 서큐리티 불러서 내 이름만 대지 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봐주시긴 봐주셨겠구나. 네, 관대하신 분이었으니까. 근데 그래도요, 젊은이들이 이제 서비스업을 처음 해볼 때 경험하면은 스트레스를 딜링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처음에 기분이 많이 나쁘긴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딜링할까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 문제잖아요. 이를테면은 제 돈으로 막아야 되는지 돈이 예를 들어 비었다라고 하면 제 돈으로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대체로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한 다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해왔던 것 같아요. 서비스업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저를 고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 고용한 사람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사실 제가 되게 큰일을 겪은 게 아예 일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선글라스 호주 선글라스 협회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일종의 보건복지부 같은 데죠. 네.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가 어떤 건강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네, 그렇죠. 자외선 차단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저한테 고버먼트 명함을 주고 갔어요. 이 매장 쑥대밭으로 만들고. 와, 진짜요? 네네. 그래서 이 일이 진짜 큰일이고 저는 그냥 또 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땐 영어 더 못할 때 초반이니까. 이거 UV 얼마 되냐 영어로 물어보면 유세윤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채로. 그 다음에 내가 이게 통과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서류 같은 게 없는데. 네. 근데 그 상황을 솔직히 말을 하고, 이제 고버먼트한테 이제, 근데 저는 어찌됐건 그래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네. 저 여권이나 이런 신분이 확실해. 저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 순간 이제, 사장님. 우리 사장님은 노하른데. 우리 사장님은 본명이 아니라는데. 네. 내가 지금 알카포네랑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죠. 되게 급하게. 또 사장님 그 와중에 한국인 직원이 많아서 카카오톡을 썼어요. 카카오톡으로 막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바로 일자가 없어지면서.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 괜찮고 모른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다 괜찮다. 모른다고 해라. 그러니까 네. 너는 신입이고 뉴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괜찮다. 이래서 그냥 끝까지 그냥 모른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은 사실 많죠. 그냥 이 판매직만이 아니라 선글라스 판매직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판매일들을 할 때도 네. 그냥 안 좋은 일들이나 사실 진상 만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 많이 벌어지는데 네.
그 일들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서비스업은 정말 맞아요. 감정적 노동이어가지고 네.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 일 자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사실 이건 윤이나 비정규인의 약간 패시브 스킬 같기도 하고요. 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스킬이 아니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요즘 액세스 운영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스폰서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도 도매할 수 있었으면 도매했지 손님 상대 안 한다고 말하는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직접 네. 만나는 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직접 만나는 건 무슨 터질 확률이 높은 지뢰지대에서 탐지하고 다니는 10개 하나가 무조건 터지는데 그걸 탐지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하시는 건데 B2B 하시는 분들은 B2B 돈 안 되고 B2C 하고 싶어 하시고 B2C 하시는 분들은 사람 상대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돈 버느니 진짜 힘들어요. 네, B2B 네. 하겠다고 하시고 서로 부러워해요. 네, 맞아요. 몇 달이나 어느 정도 기간이나 이 일은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래 하셨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원래 훨씬 오래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 일이 되게 적성에 맞아가지고 오래 할 그러니까요. 수도 있었는데 네. 왜 이렇게 짧게 했냐면 바로 다른 직업에 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페이가 더 높아서였겠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직업은 제가 제 인생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무려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가 이때 번 소득 이상을 번 적이 없어요. 진짜요? 광고를 듣고 윤희는 비정규인의 황금광 시대입니다. 리즈 시절. 네, 골드러시. 네. XSFM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2019년에 문을 여는 XSFM의 한 해를 정리하는 XSFM 위켄드.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K 아트홀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40회 공개방송. 아쉬운 대로 서울은 팟캐스트 시대. 같은 날 같은 곳 저녁 6시에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1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오디오북 소라소리 공개방송까지. XSFM 위켄드의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곧 공개하겠습니다. 알바, 닭 가공 공장, 급여, 20일 호주 달러의 비정규직 추가 수당, 강도, 체력 5, 정신력 4, 추천 대상, 체력에 자신이 있는데 브리즈번에 있는 사람.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295회 그것은 알기 싫다 토요일 순서. 미스윤의 알바 기록실 세 번째 순서로 말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마다 닭 얘기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공장으로 가셨군요. 네, 드디어 공장으로 갔는데 이 공장은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런 아웃백 지역에 있는 좀 위험하거나 힘들어서 하는 그런 공장이라기보다는 브리즈번 시내 안쪽 아주 가깝긴 아니어도 시내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이었어요. 닭 가공 공장인데 호주니까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네. 네, 잉햄이라는 공장인데요. 네. 호주 브리즈번에서는 이제 속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브리즈번의 삼성. 이라고 말을 해요. 그 지역을 휘어잡고 있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모든 이제 워홀러들이라고 하죠. 워홀러들이 네. 특히 한국 워홀러들이나 이제 동양 워홀러들이 꿈으로 품고 있는 직업인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돈을 진짜 많이 줘서. 브리즈번의 마사회. 네, 돈을 진짜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을 왜 많이 줍니까? 사실 그냥 규칙으로 봤을 때 그냥 나라가 삼고 있는 법으로 봤을 때 그쪽 나라들은
몸을 쓰는 일들일수록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공장 일일수록 그냥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도 옛날엔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무런 경력이 없고 아예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면은 블루칼라가 돈이 더 많죠. 네, 그런 이치인 거죠. 네. 그런 이치인 건데 저희처럼 아무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공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공장 중에서도 사실 소공장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정말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닭 정도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가공할 수 있는 고기가 소. 그렇죠. 네. 소는 힘들다. 소, 양 이렇게 되면은 많이 힘들대요. 무겁고. 네, 그런데 이제 닭 정도는 그다음에 죽이는 쪽이 아니라 닭을 진짜 도살하는 쪽이 아니라 도살하는 쪽도 그 안에 있어요. 네. 근데 그쪽 분들은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저희는 하얀 옷을 입는데 도살된 닭을 이제 그 이후에 가공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털이 다 뽑힌 녀석이.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니까 엄청 원하는 직업인 거죠. 워홀러들이. 네,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 저는 이제 또 오후반이어가지고 오후반이면 또 특별수당이 붙어요. 아, 야간, 네. 네, 야간 일이니까 특별수당이 붙어요. 그러니까 호주만이 아니라 사실 1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런 규정을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원래 돈이 있는데 그 돈도 적지가 않아요. 뭐 시급이 한국 돈으로 했을 때 2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20%를 오후반이니까 추가로 더 붙여요. 그 다음에 얘네가 캐주얼이라고 하는 게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특징은 정규직이 아니니까 사실 뭐 일이 좀 적거나 하면 그냥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뭐 규정들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게 규칙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또 붙여줘요. 몇 퍼센트를 또 붙여줘요. 그럼 시급이 막 3만 원에 육박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 좋을 때는 3만 원에 육박했고 제가 아마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5천 원? 와,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이라면은 25만에서 30만 원 정도. 근데 10시간은 일은 안 하죠. 왜냐면 얘네는 10시간은 일을 안 시키죠. 아, 네. 왜냐면 이제 규정이 지켜져 법이 있는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법으로 했을 때 8시간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시간 시킬 때는 오버페이를 주거든요. 1.5배를 줘요. 와. 그런 식으로 돈을 받으니까 사실 초반에는 한 주에 80-90만 원 벌었고 주에요. 네. 이게 다 한국에도 있는 법인데. 네, 그럼요. 근데 그걸 다 안 지키니까. 네, 그럼요. 네. 그래서 80-90만 원 벌었고 막판 돼서 6개월 일을 하게 법률로 되어 있어요. 6개월을 다 채웠는데 막판 두세 달은 맥시멈 해서 110만 원 이렇게 벌었죠. 와, 주에. 그러면은 뭐 한 450만 원, 네. 500 환율 좋으면 500만 원까지도.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법률이 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또 워홀러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했을 때 내는 연금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뭐 그것까지 다 돌려주는 거예요. 텍스까지. 아,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는 텍스를 그러니까 세금을 니네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 협약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는 텍스까지 돌려줄게. 이래서 리펀드 돼야죠. 리펀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번 소득으로 하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번 소득이 한국에서 1년 번 거보다 더 벌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6개월? 네, 6개월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1년 번 거 이상 벌었죠. 그래서 그때 저는 막 입버릇처럼 그때 이제 또 이제 영어 막 할 때니까 초반 이제 3개월 지나고 해서 막 I'm rich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 진짜 한 번만 더 이 말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한국에 와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사자성어 영앤 리치. 오직 딱 그때만 딱 했죠. 그때 6개월만. 네. 그러면은 선글라스 매장보다 교육도 더 많고 그렇겠네요. 네. 하셨던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사실 다른 데는 쉬워요. 네. 왜냐면 다른 그 팀들은 다 부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부위 그 부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 이런 식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네. 나 윙 부서인 거예요. 날개 부서죠. 네. 부서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윙만 관리를 하고 뭐 따이는 진짜 딱 드럼이라고 하거든요. 다리만 관리를 하고 이런 식이니까 홀버드는 뭐 몸통 전체만 관리를 하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해서 한 일주일도 안 되게 트레이닝을 하면 끝났는데 저는 항상 쉽게 안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일을 할 때 DSI라는 부서에 들어갔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름부터 이상하잖아요. 네. 왜 몸통 부위가 아니지? 이랬는데 네. 머신 이름인 거예요, 저희만. 네. 그래서 DSI라는 머신이 있는데 그 머신이 그 공장 중앙에 딱 멋있게 있어요. 그 머신을 이제 다루는 일인 멋있다고 거예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크고 멋진 이제 네. 그래서 파트가 12개, 13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공정을요? 네, 그 공정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1번부터 13번까지의 파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외워야 되는. 네. 엄청 어려운 부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 다 외워야 된다는 건 약간 일본식 전사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서인가 보네요. 무슨 기계예요? 그러니까 KFC에 납품되는 제품을 만드는 기계예요. 염지하는 기계인가? 예, 염지 기계인 것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브레스트 닭 가슴살만 딱 떨어져요. 그러면 걔가 맨 마지막 텐더가 될 때까지 되는 기계인 거예요. 아, 그럼 텐더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텐더가 나오죠. 가슴살이 기계를 지나가면 텐더로 나오는 거예요? 텐더가 되기 직전의 어떤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네. 기계를 쭉 지나가면 텐더가 나오던지. 튀기 직전의 상태. 그렇죠. 아니면은 크리스피하는 뭐가 나오던지 아니면 그다음 뭐라고 하죠? 패티가 돼서 나오던지 상황 따라 다른데. 와. 멋있는 기계 맞네. 정말 멋있고 어려운 기계를 맡았죠. 근데 그래서 3주를 받았나? 엄청 힘들었어요. 트레이닝 기간이. 다른 데는 진짜 분류하는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네. 되게 쉽고 간단한 편인데 전 되게 어려운 부서를 맡았죠. 지금 기계를 제가 보고 있어요. DSI 머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DSI 머신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전 봤을 때 약간 압도됐어요. 왜냐면 그런 기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호주에서는 KFC랑 제일 중요한 잉햄이라는 회사의 제일 중요한 거래처인 거예요. 네. 근데 KFC하고 호주는 그 호주에만 있는 그 버거 브랜드가 있거든요. 지금 브랜드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패티, 그다음 텐더, 크리스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간 거죠. 와, 그 머신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끝에 전자레인지나 튀김기만 있으면 그냥 음식이 돼서 나오겠네요? 그러지는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모양이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리네이트 한다고 걔네들을 각각 다른 양념에 양념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네. 거기까지를 그 전까지. 간장하는 부서예요. 그 양념까지를. 네. 상당히 중요한. 근데 그런 거는 이게 그 기계가 내놓으면 원래 그 이제 컨베이어 같은 거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그 심장질환이 옵니다. 네. 왜냐면 기계의 속도를 못 맞추겠거든. 이거 진짜 또 거짓말 아니고 저랑 동갑이고 지금까지도 저랑 친한 친구가 거기서 미주 신경성 실신으로 기절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미주 신경성 실신. 우리가 흔히 기절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맞닥뜨리면 미주신경이 몸을 보호하는 브레이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심박수는 늦춰주고 혈압은 낮춰주는데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거나 처음 경험해보는 스트레스의 경우 미주신경이 다급히 브레이크를 걸다가 뇌 혈류 감소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지요. 그 스트레스의 내용은 뭡니까? 자세히. 이게 1번부터 13번까지 30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1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니까 한 번 할 때 두 파트를 일하는 거죠. 1번이랑 2번만 하죠. 그럼 쉬죠. 3번이랑 4번을 하는 거예요. 쉬죠. 5번이랑 6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압박이 온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파트에서. 저는 1번을 제일 못했었고 뭐 예를 들어 그 친구가 한 7번 정도를 못했었다고 한다면 7번 정도 앞에 갔다가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온 거지. 그러니까 닭을 엄청 많이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오버타임을 하고 기계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기계 속도를 올린 거군요. 근데 기계 속도를 인간이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손을 움직이다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계 전체 한 번에 빡 꺼요. 그 빨간 버튼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자리 앞에.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팀장이나 이런 사람이 바로 끈 거죠. 친구가 쓰러졌으니까 기계가 안 돌아가게. 그러면은 삑 하고 엄청나게 큰 기계가 딱 서요. 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문이 저한테 멀리서 들려오는 거예요. 친구가 영어 이름을 써가지고 제시카였거든요. 그래서 제시카가 쓰러졌대, 제시카가 쓰러졌대, 제시카가 쓰러졌대 이런 식으로 이제 1번에 있는 저에게 오는데 네, 그렇죠. 점점 오면서 과장이 돼서 그렇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그냥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벽과 벽 사이가 진행되면서 근데 기계가 위험하니까 네. 뭐 기계에 손이 꼈다 뭐 막 엄청나게 과장이 돼서 저는 절대가 된 거예요. 저는 엄청 무서운데 움직이지 못하게 시키고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주신경성 실신이었어요.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좀 압박이 있는 그건 말 그대로 모던 타임즈네요. 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도 그랬지만 뭐 판매직 이런 것들에도 사람을 상대할 뿐이지 기계와 나만 일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 적은 저는 없거든요. 기계와의 대화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압박이 엄청나죠.
정말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트레이닝 받을 때도 전 이건 영원히 못한다. 이건 할 수 없다. 네. 저는 정말 울었어요. 기계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어요. 트레이닝 할 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우는데 기계는 제가 운다고 멈춰지지 않잖아요. 아, 그거 중요하죠. 그거 아주 중요하죠.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컨베이어 벨트 속도 맞추는 건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우니까 그때 저의 그 트레이너가 홍콩 분이었는데 키키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돈 패닉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을 해준 게 저는 지금도 안 잊혀지고 나름 또 이제 인생의 중요한 말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세상이 뭐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 없고 이래도 그 순간 이제 패닉하지는 말자. 그걸 좀 배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패닉이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근데 뚝뚝 흘리는 와중에도 또 책임감이 있어서 아, 이 눈물이 닭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닭을 더럽힐 수는 없다. 막 울면서. 너무 소중한 닭이니까 KFC까지 가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럼 그거는 KFC에서 이 제조 방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기계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특별 뭐 패티를 자기들이 내고 싶잖아요. 신제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한 번 더 받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한 번 더 교육을 받았어요. 특별 패티를 위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네. 보통 중간까지는 비슷하고 뒤쪽만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양념만 다른 느낌. 그렇죠. 양념 전에 뭐 예를 들어 막판에 뭐 잘리는 모양이 조금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 500g으로 딱 자르거든요. 기계가 닭가슴살을 그런 모양만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양념이 바뀌는데 제가 들은 거는 이 대처가 막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걸 이제 한 번에 많이 한 다음 양념이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양념이 이 내부에서도 모른대요. 이 닭 공장도 모른대요. 그게 그 KFC의 그렇죠. 그 오리지널 양념 아닌가요? 그냥 OEM 업체한테 가르쳐줘 버리면 OEM 업체가 독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양념을 막 양념하면서도 이걸 뭐 잉여는 모른대 막 이러면서 이제 양념하는 거죠. 그게 그 커넬 샌더스 대령이 발명한 그 양념 아닌가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이제 새로 하는 양념들 있죠. 뭐 크리스마스 특별 뭐의 양념 뭐 이런 거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공부해야 되고 네. 하는 방법에 맞춰서. 그걸 아마 정은정 농축산인은 알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기계만 있고 이제 작업장에 라인에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판매하실 때보다는 아무래도 어휘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들고. 그게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이미 알아요.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전 세계 청취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 판매하고 이럴 때는 수다도 좀 많이 떨고 고객들이랑 그게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영어가 늘고 있다는 즐거움. 그것도 뿌듯하죠. 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네. 거기 안에서는 그냥 항상 대답하는 정도인 거예요. 네. 오케이, 땡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인사를 할 때 걔네가 도와줘서 고마워, 땡큐 이러면은 걱정하지 마, 이게 그냥 짝이거든요. 걔네가 하는 말이 호주에서 그러면 No problem, no worry. No worry. 보통 no worries예요. No worries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명령문으로 저한테 오더가 떨어지잖아요. 이름 부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 명령문으로 떨어지는 게 뭐 hold tight 뭐 이런 식으로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 잡고 있어. 근데 저는 명령문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왜요? 명령문을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네. 한국어로도 그렇고 네. 영어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근데 명령문으로만 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빨리빨리 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지휘고가를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명령문 듣는 거 좋진 않죠. 네, 근데 그냥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딱 그렇게 한마디로 명령으로 딱 떨어지는 걸 안 좋아하는데 거기서는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닌데 명령문으로 하지 마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줘. 그러니까요. 이럴 수 없잖아요. 미친 사람이죠,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홀드 하라고 하면 홀드 하고 그쵸.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좀 못 그러니까 힘들어 했는데 이제 그런 힘든 지점들이 조금씩 있었죠. 근데 그래도 잘 버텨서 마지막에는 놀라울 정도로 굿 워커가 돼요. 네. 은근히 자기 자랑들이 항상 숨어있네요. 6개월이면 사실은 기계랑도 정들 상황이에요. 화장실이랑도 정들고. 한 군데에서 6개월이라면. 친구가 아까 전에 말한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힘들어한 친구는 그 친구도 6개월이라고 저도 6개월을 일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2주 빨리 끝나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힘들었고 이걸 하기 어려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4, 5개월부터는 이거 이제는 인간이라는 게 숙련이 된다는 게 이런 거다.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니까 글 쓰는 일은 늘 그런 감각이 없거든요. 이게 내가 저번보다 이번이 숙련이 됐어. 라는 게 없는 거죠. 매번 같은 막막함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시지프스의 숭고함이 없죠, 글쓰기에는. 네. 백지는 늘 새롭죠.
그러니까 매번 막막하고 매번 새롭고 그리고 네. 매번 같은 방식으로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랑 그 힘든 게 있었거든요. 계속 글 쓰면서. 근데 이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일은 제가 막 울고불고 하면서 시작했고 맞아요, 트레이닝 맞아요. 받는 동안은 고통 받았지만 네. 숙련이 되는 거예요. 손에 익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술처럼 손에 익고 이제 이 안에서 나를 완전히 믿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고 착착착 이제 일을 하는 과정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알고 그래서 숙련이 된다는 감각을 느낀 게 진짜 신기했어요. 평소에 망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인 일을 시키면은 처음엔 힘들어하다 나중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난 이거 하면서 계속 망상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망상이랑 같이 할 수 있고.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는 생활의 달인의 숨겨진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과 혼연일체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네. 예. 근데 그거를 평론해주는 평론가는 없어요. 왜냐면 평론가는 그게 뭔지 몰라. 그쵸. 평론가는 경험이 없어서 그게 뭔지 몰라. 그냥 힘든 일 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앉았네. 이 정도로 빈정대고 말지.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이게 되게 노동에 대한 대화인 게, 저도 이 회사 일을 하고 나서 음악할 때보다 좋아진 점이 그거거든요. 규칙적으로 정해져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막 쭉 쌓여 있으니까, 예, 창작을 계속하면서도 그 반복적인 노동에 적응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창작이나 글 쓰는 일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안 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났다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를테면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저는 오늘 밤에 쓸 글, 내일 해야 할 마감 이런 것들이 줄줄줄 있는 건데 이 닭공장 일의 특징은 공장이 끝나면 저는 워커가 아닌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누구도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그냥 끝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존재가 되는 네. 거예요.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워커인 거는 오직 공장 안에서만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저는 그냥 무엇인가 일이나 다른 일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라면 정말이지 신경 딱 끄면 되니까. 아무도 신경 쓸 이유가 없죠. 네. 그 치킨 기계가 내가 걱정해준다고 더 나아지지 않거든. 그럼요. 다음날에. 그다음 다음날 속도 이런 것까지 제가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끝나고 나면은 예를 들어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골드코스트 가서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글 쓰는 일을 하는 동안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도 머릿속 한쪽은 계속 불이 켜진 채로 나는 이걸 써야 되고 지금 써야 할 뭐가 남았고 전 지금만 해도 당장 내일이 써야 할 마감, 써야 할 책 이런 생각들이 그냥 머릿속에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딱 꺼지는 경험? 그런 걸 배웠죠. 네. 생산직이 사람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방송에서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네. 예. 사람 만나는 일 하나하고 이 기계 만나는 일 하나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대로 이 목돈 싸들고 바르셀로나로 가신 거예요? 네, 돌아와가지고 이 목돈을 그대로 싸들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와서 심하게 한번 아팠어요. 제 생각에는 육체 노동을 안 하던 사람이 골병이 좀 뒤늦게 터지는 데가 있죠. 네, 10개월 이상은 이제 육체 노동만 해서 그런 건지 와서 허리가 좀 심하게 아파서 거기다가 약간 큰 돈을 쓰고 거기다 큰 돈이 들어갈 정도로 편창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안타깝죠. 그 돈을 쓰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나아야 하니까요. 그죠. 인간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부상 치료를 하시고 네, 부상 치료를 한 다음 그다음에 참전. 네, 그다음에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들었을 때는 바르셀로나에 되게 오래 계셨던데 네, 그 체제비가 다 남은 거 아니에요? 다 남고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비슷하게 벌고 비슷한 정도의 저축을 한 친구는 유럽을 한 2달 돌았어요. 근데 그 정도 돈이 다 남아요. 돌아다니는 관광만 한 게 아니라 그 비싼 경기를 보셨잖아요. 네, 저는 경기 보고 숙박하고 이런 거에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돈이 남았고 친구는 쇼핑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남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썼지만 이제 20대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은 돈을 한번 제대로 벌고 오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이제 3천 이렇게 들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2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돈을 딱 각오를 하고 내가 3천을 벌겠다, 5천을 벌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돈을 갖고 새롭게 이제 일을 하면 덜 조금 쪼들리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20대 친구들한테 되게 유혹적인 메시지네요. 가서 6개월이나 7개월이나 8개월 일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 4천을 네가 딱 모을 수 있어. 그럼 유럽 가서 1,000만 원 딱 쓰고 남은 들고 한국 와. 딱 이러는
되게 유혹적이네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봤었었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이 봤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분들은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배경들, 특히 학벌이라든지 뭐 스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억압이 있고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서는 무언가 좀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내가 젊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젊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육체 노동을 하든 다른 어떤 식으로 일들을 하든 좀 다양한 기회가 얻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 제가 제일 같이 호주에서 지냈던 제일 친한 친구의 이제 남자친구만 해도, 한국에서 주방 일을 했었는데, 셰프인 거예요. 요리사여서 한국에서 꽤 큰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막 12시간씩 해야 되고, 14시간씩 해야 되고, 뭐, 셰프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풀로 많이 하더라고요. 오픈부터 마감까지 하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벌 수 있는 돈의 2배 이상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기회 면에서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특히 글을 쓰니까 그 다른 직종 좀 많이 볼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 전에 일을 했던 일들도 어찌됐건 그래도 제가 해온 일들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있었던 게 많았고 뭐 판매하는 걸 제외한다면 그런데 그 외에 제가 어디서 생산직을 그냥 경험을 해보겠어요. 직접.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배웠고 알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랬죠. 저라도 만약에 그렇게 목돈을 힘들게 일해서 번 거지만 벌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면 무슨 뭐 자금으로 생각 안 하고 저라도 뉴욕에 농구 보러 갔을 것 같아요. 지금 해야 이 귀한 경험이라서. 그렇죠. 네, 저는 진짜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메시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이 막 은퇴를 하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자고 하기엔 로스터도 바뀌고 기록도 바뀐다고 맞아요, 후보가 맞아요. 돼 있을지 어떻게 알며 저 프리메라 리가에서 쫓겨나서 MLS 갔을지 어떻게 알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그러니까 목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나가던 시점에 제가 31 이때였을 텐데, 31 이때, 목돈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내가 시간을 내서 무엇인가를 하기도 불가능하다면, 무엇인가를 조금, 그때 당시의 기분은 약간 리셋을 해보고 싶다라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로 갈 때는. 31 하면은 한국에선 사실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정체를 알지 모를 압박에 시달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보고 한번 옵션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대들이. 네. 왜냐면 지금은 호주만 말을 했지만 호주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다른 나라들도 많고 그다음 최근에는 또 저는 원래 되게 남미를 가고 싶었었거든요. 스페인어를 약간 배우고 싶었어가지고 가고 싶었었는데 그때는만 해도 남미 쪽에 안 열려있었는데 지금은 칠레도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한국 안에서만의 어떤 가능성들 말고 다른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워킹홀리데이는 꼭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괜히 궁금해서요. 경기는 즐거우셨나요? 너무 최고 즐거웠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지금은 아랍의 그 리그로 간 차비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을 보기 위해 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즐겁게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경기 잘 봤는데 저희가 갔을 때 홈경기에서 마지막 홈경기인가에서 68년 만에 그 팀한테 졌던가. 아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역사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네. 패배 역사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축구나 뭐 스포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어떤 순간 뭐 패배 역사를 지켜보는 것도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대가로 무엇을 했는지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직관 패배의 역사는 여기에 좀 앉아 계신 분이 가장 큰 역사를 쓰시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네. 지금 겨우 까먹었는데. 공이 날아가는데 저는 와 유피디님 보고 계시겠네. 그렇죠. 그 공 밑에 제가 있었죠. 네. 네. 나의 알바 기록실. 자기의 알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의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계신 땡땡우 씨께서요. 지금의 직장을 얼바인에서 얻으시기 전부터 캘리포니아로 넘어가서 이제 알바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다양한 걸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 해보신 알바가 이벤트 DJ였대요.
근데 미국은 이벤트라고 하면 그냥 집에 파티도 엄청 많잖아요. 파티. 네. 네.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팁도 잘 주고 페이도 높고 페이도 바로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파티 그 플래너 같은 건가? 아니요, DJ. 실제 말 그대로 DJ. 오. 네. 그때는 또 CDJ 많이 쓰니까 CDJ는 또 익히기가 간편해요. 네. 그 CD 2개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그걸 보통 이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직업들로만 생활을 유지하는 걸 캐시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요즘 그 뒤에부터는 이제 LA를 거점으로 이런 게 경쟁업체가 하도 많이 나와서, 예, 경쟁력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셨다. 네. 그리고 일 끝나고 장비를 차에 넣고 있으면 지역의 래퍼들이 와서 다음번에 자기 노래 틀어달라고 CD를 주고 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재밌더라고요. 낭만 있네요. 네. 땡땡우씨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 받으실 분 계시면, 주소와 전화번호와 성함을, 받으실 분의 성함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드릴 게 별로 없어 사무실 뒤져봤거든요. 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코스터하고요. 네. 제 앨범을 그러면 그걸 파티에서 트실 수 있겠네요. 인젠 그 일 안 하시겠지.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드릴 게 너무 없어. 내 앨범 주고 있다. 아니, 거기서 만난 래퍼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좀 틀어주십시오. 그러려고 보낸 게 아닌데, 선물이 그거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없는 고로상을 드릴 수는 없잖아. 너무 소중해요, 고로상은. 네. 저 알바했던 거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뭐요? IT 업계에 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휴학 중에 알바를 구하는데, 제가 휴학 중이었는데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3.3%를 뗐죠. 가는데 이제 컨텐츠 내부에 있는 텍스트를 이제 검수하고 윤문하고 교정 교열을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들었는데 이게 엄청 빡센데 다 놀고 있어요, 직원들이. 왜 그래요? 저한테 주는 일도 막 오전만 하면 오후에는 저도 막 되게 놀고, 예, 막 엑셀에 신기능 막 테스트해보고, 왜 이렇게 다들 놀지 하면서 되게 이 일은 완전 꿀이다. 난 이렇게 놀고 150만 원을 받아가는구나 하고 첫 달부터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생전 안 보이던 사장이 그 되게 촌스러운 골프웨어를 입고 오더니 진행상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갔어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놀고 있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3월까지 이만큼이 끝나야 되는데 50%는 돼 있던 게 지금 10% 정도밖에 안 돼 있으니까 작업할 분량은 남아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전 직원이 한 8명인가가 회의실에 소집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지금 난리 났다. 니네가 놀고 있었으면서 알바인 저는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TF팀이다. 근데 무슨 TF팀이 전 직원이 TF팀이에요. TF팀이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근. 회사 사무실 앞에 있는 목욕탕 전기권 끊어주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비상사태니까 우리 모두가 희생해서 이거를 전부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TF팀이니까.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진짜 하루에 16시간, 20시간씩 일을 하고 다 같이 막 전후에 쌓이고 막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전엔 꿀이었는데 지금은 150만 원짜리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슬슬 들 무렵 팀장이 부르더라고요, 저를. 세민아, 네가 지금 알바로 있잖니? 그럼 같이 고생을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정직원으로 뽑으려고 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인턴으로 6개월 쓸 거야.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 월급은 100만 원이야. 근데 이미 같이 한 2개월 정도 거의 동고동락 합숙을 했는데 인턴 6개월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네, 그 인턴 6개월 동안 월급이 100만 원이면 내가 그거를 왜 하겠니? 그러니까요. 이 팀장 녀석아 그래가지고 주신 기회는 감사하겠지만 저는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갔었죠. 네. 다음 주에 좀 더 많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람 만나고 몸쓰는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윤인하 비정규인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순면 감촉 커버 잘 만들고 제갑 29 days.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3D올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갑 29 days. Big Green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그 인류학자이자 철학자 레비 스트로스를 아시나요? 에디터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리바이스 만든 그 사람 말고요. 아. 백인만 사람 취급하던 서구 세계의 미개함을 깨우쳐준 인물입니다. 상대주의의 아버지.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가 살아있었다면 이번 주에 110살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 100살이던 2009년에 가셨습니다. 네. 이번 주의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11월 말과 12월 첫째 주에는 뭔가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갈림길이 많습니다. 네. 먼저 1954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 29일. 당시의 대통령은 딱 한 번 중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땡깡을 부리고 발췌견을 통해서 2번의 임기를 지낸 이승만은 아직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당에서는 개헌을 준비합니다. 54년 5월 미니언 선거에서는 아예 개헌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고 공천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개헌안을 국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왔습니다. 제적 인원은 203명. 개헌을 하려면은 이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203명의 3분의 2는 153.33명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에는 0.33명이 모자르죠. 그래서 당시 사회자가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자유당에서는 대한수학회 회장하고 서울대 교수를 데리고 와서 0.33명은 4.45입하면은 135명이라며 11월 29일 본회의에서 개헌을 가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신이 난 이승만이 서명을 했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4.45입 개헌 사건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어른들이 4.45입 하길래 그냥 반올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역사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가 되었던 것은 정치사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김영삼이라는 정치인을 민주세력이 얻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원래 김영삼이 그 자유당으로 데뷔했다는 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YS는 자유당에서 처음에 공천을 받아서 25살에 초선 의원이 됐었고, 이걸 반발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갔고, 네. 이후에 이제 민주당 구파의 거목이 되지요. 그랬고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이제 나쁜 짓 여당이 하고 싶으면 모든 교수님들이 다 바보는 아닙니다만 끌려 나와주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98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전국의 언론사주와 방송사 사장을 보안사로 불러서 억지로 포기각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신문사와 27개의 방송사 등 총 44개의 언론 매체를 통폐합시켜버립니다. 통신사들을 통폐합시켜버리고 나온 게 연합통신, 지금의 연합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신문들도 대거 흡수통합되면서 없어졌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 거는 TBC라는 TV 채널 하나가 갑자기 없어지는 사건이죠. 당시에 TBC가 정부에 다소 비판적인 채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MBC는 지분의 65%를 KBS에 강제로 뺏기게 됩니다. TBC는 돌이켜와서 이제 사료들을 찾아보고 기억을 해보면 손석희 사장 그 시대 이후의 JTBC와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병철의 사돈이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동양방송은. 네. 근데 이병철 하면은 이제 군사정권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주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논조는 많이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언론사나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언론 통폐합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의 3대장이 되기까지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있는데 90년대와 2000년대는 아무튼 7, 80년대의 TBC의 위치는 JTBC가 처음 개국했을 때가 아니라 그 이후의 JTBC와 좀 닮은 면이 없진 않습니다. 그 예전에 무릎팍도사에 허참 씨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 허참 씨는 이 TBC의 고별 방송인 채널이 없어지니까요.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은하 씨가 울었다고 이 방송에서 네. 3개월 동안 방송 정지를 받았다고 하죠. 네, 언론 통폐합은 되게 기쁜 일인데 그 출연자가 왜 우냐고. 네. 네, 그래서 방송 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TBC가 31년이 지나고 JTBC로 부활합니다. 그렇습니다. 28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987년 11월 29일 칼기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티즌님 방송에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하치야 마유미, 김현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13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이게 지금의 야당 한국당 정치인들이 이 시절에도 정치했던 사람은 이제 없거든요.
기껏해야 뭐 그때 뭐 대학생 그 비서관 정도 하던 사람들은 덜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있다면 이때 봤던 그 이득에 대한 기억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은 더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2년 11월 20일에 미군 장갑차로 인한 여중생의 압사 사건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악마라는 네티즌의 제안으로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29일에는 광화문에 10,000명이 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집행부 없는 자발적인 촛불 집회의 시작이었죠. 제가 방송 들었을 때 옛날에 물뚱님이 캐텔이 유료화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 소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92년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아는 촛불 집회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촛불 집회는 2002년에 있었던 이 집회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18년 11월 마지막 주 뉴스 아카이브 얘기였어요. 원래라는 게 어디서 세상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공개 방송을 잘 안 합니다. 네. 방송의 특성도 있고, 네. 준비하기도 많이 애매하고, 패널들도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해서, 예. 근데 지금, 2년 만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2년 만에 공개 방송을 다시 합니다. 예, 맞추기 정말 어려웠고,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SFM의 다른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윤소라 성우는 이제, 곧 자신이 브랜드시기 때문에, 네. 소라소리 공개 방송이 아니더라도 윤소라 성우의 낭독회는 많아요. 네, 많죠. 네. 네,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다면 알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그 골을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뒤 며칠 안 돼서 같은 곳에서 낭독회 한번 하셨었어요. 네. 네. 인천 문학구장 지하에 있더라고, 아토리. 예. 그리고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는 성격도 성격이라, 전국 순회를 종종 하는데. 그렇죠. 그 알실은 공방하기 어렵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알실은 그리고 지금도 매주 이제 유피님이 기획을 항상 하시는 방송인데 공개 방송할 때마다 또 기획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기획을 잘하면 많이 와주셔야 보람이 있죠. 저희들이 채워본 적 없는 너무 큰 데가 하는 실수로 잡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큰 걱정하지 마시고 피켓팅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티켓팅 일정은 추후에 금방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공개 방송 준비하면서 다음 주 방송도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유승균 PD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95회 문을 닫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